안녕하세요. 거버넌스 초대석 진행을 맡은 조세일보 김진수입니다. 오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 거버넌스 포럼 회장으로서 2년차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일단 지난 1년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제가 2대 회장이고요. 1대는 이제 류영재 대표님께서 2년 동안 거버넌스 포럼을 잘 이끄시면서 토대를 잘 닦아주셨어요. 팬데믹 중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2대 회장으로서 작년에 자본시장의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 기업 거버넌스가 어떤 것이 문제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법적 과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패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알리는데 좀 주력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의한 모의사 자회사 디스카운트 되면서 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뤘었고요. 합병 비율, 동원 산업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결국 모자 회사 간의 합병 비율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리는 데 주력을 했었고 그리고 연말쯤에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스스로 자기 권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셨고 또 연말 돼서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장치들을 도입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천명해 주셔서 상당히 보람있게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이제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거버넌스 포럼의 주요 활동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작년에 이제 많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제도의 보완, 개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1번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고요. 두 번째, 전자투표제 또는 전자추총 도입을 하는 것, 그리고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등의 문제점, 그리고 자사주 마법, 자사주를 가지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개혁 한 4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시장에서 주주 권리, 주주 가치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또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주와 회사 그리고 경영진의 관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거버넌스는 그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 규약, 약속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라고 할 때 보통 정치체제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주주는 국민이고 이사회는 국회고 CEO는 대통령이고 또는 총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거버넌스는 한국의 회사법에 의한 기업 거버넌스는 의원 내각제의 정치체제와 아주 유사해요. 이사회가 총리 또는 리더를 CEO를 선임을 하고 그 이사회는 국민이 선임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체제는 1인 1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업 거버넌스에서는 1주 1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평등의 원칙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라는 그 가치가 사람마다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 생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주식도 그 자산의 일부인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 정도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가 얼마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험과 보상이라는 그 비례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EO가 있다면 그 CEO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묻고 잘 되었을 때는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권한, 위험, 책임, 보상 이 4가지가 비례해야 한다는 원리. 이것이 기업 거버넌스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버넌스가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약이 눈에 띄더라고요. KCGI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얼라인 파트너스는 SM과 은행주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이런 행동주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활동은 이전에도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 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자본시장과 국민들의 관심도 엄청 많이 받았고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한국의 주주운동 또는 뭐 주주행동주의 이런 거버넌스가 일대 도약을 하는 첫 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S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의 주주행동주의 전략에서는 사실은 주주행동주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거든요. 이사회가 특정한 세력이나 뭐 지배주주라든지 특정 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주 전체와 회사 전체, 임직원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만드는 것,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 독립성의 원칙이고 주주행동주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이제 감사 3% 룰에 의한 감사 선임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3% 룰이 있었더라도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3%라고 해도 나머지 주주들, 지배주주는 3%밖에 행사를 못하지만 나머지 주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선임을 해서 이제 투표로 선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좀 어려웠다가 작년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에 드디어 선임을 했고요. 또 사조산업이라고 차 파트너스가 이상훈 교수님을 또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했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사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진출을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 1년 정도 그 분위기와 토대를 형성했고 드디어 올해 이사회가 복구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사회가 공정성을 복구하고 독립성을 복구하면은 그것만큼 그동안 짓눌려있던 훼손되었던 디스카운트 됐던 주주 가치가 리레이팅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복구가 되면은 그 올라간 주가는 다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주행동주 전략의 성과라든지 좀 다른 점이랄까 고무적인 점은 이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독립성을 복구하는 데 드디어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도 이제 사회이사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대 금융지주 사회이사 대부분이 이제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금융지주사들이 소유분산 기업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소유분산 기업인데 이론적으로 소유분산 기업이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보다 거버넌스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이 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할 만한 특정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 또는 이 사회가 그 기업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사회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결국은 마찬가지 원리인데 특정한 세력,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 기업의 주주 전체와 임직원 전체를 위해서 그 이익에 복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금융지주는 다 자산 규모 크기 때문에 사회이사 추천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 사회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사회이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영진의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거래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일정한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독립성의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지주에서는 금융산업, 특히 또 은행이면은 은행산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은행산업에 경험이 있거나 연구를 했거나 다양한 그런 활동 속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셔야 된다. 근데 한국의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모든
큰 기업,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추천되는 분들은 대부분 뭐 변호사라든지 또는 교수님이시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한 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요. 물론 연구를 한 분들이 당연히 한 축을 담당하시지만 실무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해보시고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현재의 경영진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다. 제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려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금융지주 사회이사로서 어떤 은행에 근무했다든지 이렇게 근무한 경력을 또 너무 엄격하게 그 독립성에서 배제시킨다면은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균형 있게 독립성과 전문성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사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걸 복수로 추천해서 공정하게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춘 실무분들이 이제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이사로 추천된 부분,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고 은행이라든지 뭐 또는 자본시장에서 근무를 하셨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운용사라든지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이 결국은 이분 물론 상법이나 상장회사, 상장교정, 거래소가 만든 상장교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로펌 같은 경우라든지 뭐 운용사에 근무하는데 그 운용사가 그 금융지주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분인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자면은 이 사람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분들 중에서 그러나 아주 탁월한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주주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주주분들께 결국 이분이 걸어오신 그 어떤 행적, 커리어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이분이 쓴 논문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시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시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이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가시는 분인가를 결국은 주주가 판단하실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문제가 금융지주사의 주주면은 지금 한국의 경우에 1%가 넘으면은 사회이사가 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다 그러면 KB금융지주의 주식을 1% 갖고 있으면 사회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를 가진 펀드의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도 사회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다른 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가 있어요. 그러면 펀드가 있어요. 펀드 5%를 가진 어떤 특정한 자산운용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분들은 비상무이사라는 타이틀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마치 주주면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는 관점이 좀 저는 어색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두 이익에서 모두 모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향이 있다. 한국의 규정들을 보면은. 그래서 주주는 1% 넘는 주주는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주주가 가장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얼라이언 돼 있잖아요.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 있잖아요. 물론 어떤 주주는 투기적인 자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주주는 아주 장기 자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사회에서 서로 간에 토론하면서 협의되어야 하는 문제지. 이 주주는 투기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일단 없어야 되는 거고 주주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이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일 거고 국민연금에서 당연히 한 명이 들어가야 될 거고 주요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0.8% 워낙 덩치가 크니까 뭐 그런 자산 운용사가 있다면 그 자산 운용사에서 다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요 주주는. 그렇게 한국의 독립성 규정들이 전문성을 좀 배제하는, 전문성을 너무 지나치게 배제하는 쪽으로 독립성이라는 것, 전문성이라는 것을 상호 상충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가장 전문적인 분이 자기가 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서 자신의 권위를 가진 분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지주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PE, PF라든지 네. 이런 데서 아주 큰 성과를 내시고 또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큰 명망을 얻은 분이 어디 사회이사 간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하라고 시킨 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 주주들 중에서 사회이사의 룰을 지키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진입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독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추는 그렇죠. 사회이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금융지주 말고도 KT나 포스코 같은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소유분산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유분산기업이란 말은 특정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에요. 지배주주가 뭐냐면은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계약상 권능 이렇게 네. 개념 정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정원이 7명이면 그 중에 4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그리고 4명 이상을 특정 지배주주가 추천하면 그 사람이 사실상 선임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에는 어떤 특정 인도, 특정 세력도 과반수를 선임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소유분산기업,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고 주인이 없는 기업은 아니다. 주인은 주주 전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 네. 이 소유분산기업이에요. 소유분산기업의 거버넌스는 통상 선진국에서는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늘 논의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성과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과 참호를 판다고 하죠. 다른 CEO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임원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CEO가 하는 말을 배척한다든지 네. 사보타지 한다든지 일을 하지 않고 뭐 파업한다든지 이러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CEO가 부임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그 경영진들이 계속 그냥 성과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진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주로 선진국에서 논의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KTNG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분산 기업들은 공기업이었다가 넘어간 기업들은 자기 임기도 다 채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연임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임기가 3년 정도인데 3년에서 5년 정도, 길어도 5년인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었었습니다.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소유분산기업,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리는 그대로 소유분산기업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사회이사에 선임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소유분산기업,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된 이 기업에서는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로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정부가 그런 KT라든지 KTNG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 서비스가 공공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사업적 측면이고 기업의 거버넌스 또는 주주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주주가 아닌 사람이 그 기업의 거버넌스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정부가 이제는 한국의 자본시장과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인식의 수준 이런 것들 이제 믿으시고 사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올바른 프로세스를 거쳐서 누가 진짜 인재인지를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인재를 구하시고 특히 전문성 KT 같으면은 통신도 잘 아셔야 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5G, 6G 또는 저위도 인공위성에 의한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도 깊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사회이사가 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그럼 누가 CEO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전문성 있고 전문 지식이 충분한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KT라든지 KTNG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무엇이 미션이고 그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이사가 그러한 프로세스, 정부가 조금 이제 손을 내려놓으시고 사회이사 추천위원회의 그 프로세스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 소유분산 기업들은 사회이사 추천위원회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건가요? 대부분 있죠. 대부분 있는데 KT와 KTNG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있습니다.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있고 CEO 성과 검증위원회가 없어요. 한 군데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종전에 CEO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기존 성과를 검증하고 그리고 이분을 연임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을 선임할 건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과 검증위원회, 성과 보상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돼요. 거기서 리포트를 만들고 그날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이사회에 올리고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그것을 사회이사 추천위원회가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KT였는지 KTNG 둘 중에 한 군데는 성과 검증위원회가 없었어요. 그것이 일단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대부분 소유분산 기업들은 자산 규모가 2조가 넘기 때문에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는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는 있어요. 그래서 사회이사를 추천을 하시는데 거기에 면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에 현재 사회이사 분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대통령과 같이 오래 활동하셨던 정치인들이 또 많으시고 변호사 계시고 교수님 계시고 제가 보기에 그 기업의 전문성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너무 부족하다. 균형이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또 정치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약한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사회이사를 올바로 추천을 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추천된 사회이사들께서 어떻게 진짜 통찰력 있는 리더를 CEO를 선임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CEO가 선임된 그 CEO는 또 성과를 내기 어렵고 권위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냥 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악순환이다. 지금 이제는 그런 악순환을 끊고 좀 제대로 그런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전문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